예, 안녕하십니까. 허영강TV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12일 제66회 허영강 해인의 조화 7부 인류를 선화의 시대로 인도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허영강TV는 디지털 문명 창조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해인의 조화 제1번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해인의 조화, 모두가 어질게 조화로운 세상을 이끌어간다. 조화로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뜻이 되겠고, 우주시대에 그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그러한 이치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영검정심이란 사람은 영혼이 맑아야 되고 생활은 검소해야 되고 마음과 행동에는 고듬이 있어야 되고 마음은 덕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휴먼 코스미즘 크리에이터리즘, 우주에서 가장 인간화된 창조 정신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집약된 것이 바로 이 부인도입니다. 이 부인도와 같은 세상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허영강TV는 우주과학정역연구원 소속으로서 지난 수십 년간 이러한 디지털 문명 창조를 위한 학문 연구를 지속해 왔습니다. 코스믹 사이언스 정역 컬처 인스티튜트, 우주에서 가장 인간화된 창조 정신을 갖고 있다는 그런 연구소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 디지털 문명 사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르네상스 혁명에 따른 새로운 제도가 요구됩니다. 디지털 문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후천 대성인께서 전하신 미래시대의 철학, 사상, 정치, 경제, 디지털, 언어문자, 천문역법 등 새로운 미래 비전을 인류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부인도인데요. 이 부인도가 어떤 뜻이냐? 부인도의 이치입니다. 건건걸중하고 진퇴신광하고 이감인신하고 손간십자하고 동정대제하나니라. 건고는 일육수를 말하고 진퇴신광은 이칠화를 말하고 이렇게 수리로다가 역사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변화도 이와 같이 따라서 갑니다. 우리는 단군 시대 이전에 신화 시대를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복귀 시대에 이렇게 신화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그 무의 시대입니다. 싸울 무. 이러한 신화 시대를 겪었고 그 다음에 황하 문명 시대로부터 문화 시대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걸 문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시대는 디지털 문명 시대로서 조화 시대라고 합니다. 부인 10개가 조화 시대를 이끌어 가는데 이 시대를 이치의 시대라고 하고 우주 시대라고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회가 펼쳐지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앞으로 학술 시간에 더 상세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게 빨간 선이 38도 선상입니다. 여기 38도 선이 있고 과거에는 38도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천이라든가 기마, 철원 이쪽이 전부 다 북한이었었죠. 그러다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38도 선하고 휴전선하고 만나는 자리는 바로 이 경선항릉이 있는 바로 요 지점입니다. 여기가 남과 북이 갈린 중심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선, 태극의 중심선, 그러니까 이 북쪽은 빨간색을 신봉하는 공산주의가 있고 아래는 파란색을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극의 중심점이 바로 여기 고랑포 있는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철원 쪽을 이렇게 해서 38선에서 한참 올라갔죠. 이쪽은 올라가고 이쪽 개성은 원래 이남이었었는데 뺏겨서 북한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화로 해서 연평도 이쪽으로 이렇게 빠지는데 이 휴전선이 바로 태극의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위에는 붉은색, 아래는 파란색. 태극기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태극에 만나는 점이 바로 요 임진강, 고랑포 나루, 경순항릉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이 과거지사에 여기 개성에서 고려조가 창업이 됐고 또 조선조가 창업이 됐습니다. 그 조선조가 나중에 창업하고 나서 이 한양,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로 옮기긴 했지만 탄생은 여기 개성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파주, 연천, 개성, 장단 이쪽 지역이 임진강 문화권의 핵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겉에 붉은 선이 임진강 유역 문화권의 우리 저기 에리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만 딱 선을 긋는 게 아니고 이 밖에서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에리어를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많은 황희정성이라든가 율곡이라든가 허목미수라든가 그 허준, 허균, 뭐 성원, 성삼문 등 그 서유구 선생 등 그 많은 인물들이 이 지역에서 명멸을 했죠. 정말로 그 학술적으로 뛰어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과거에는 북학파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북학파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이 임진강 문화권이 이렇게 있고 이 38 문화권 38도선이 여기를 지나간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지도가 이건데 이것을 그대로 이면 여기 일본을 거쳐서 우리 한반도 38도선을 거쳐서 중국 여기 그 황하 문명이 있던 자리 이 선을 거쳐서 이렇게 인도스 문명 또 티그리스 문명 이탈리아 로마 그리스 등을 지나서 이집트를 지나서 이렇게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에 가서 뉴욕하고 워싱턴을 지나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를 지나는 이 선상이 바로 세계의 문명선입니다. 이 문명선이 남반부에도 38도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문명이 없습니다. 문명은 이 북위 38도선상에서만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문명선이 바로 이 38도선이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도 38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의 전쟁이 있었고 지금은 한국은 지금도 38도선을 중심으로 남북이 갈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국가이고 그리스도 반도국가, 이탈리아도 반도국가입니다. 38도선 국가도 반도국가고 북반구의 38도선은 세계 문명의 선이다. 그래서 세계 그 시계도 우회전하게 만든 것이 이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북반구 지역에서는 욕조에 물을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뚜껑을 열면 물이 이렇게 우회전을 합니다. 물이 우회전하면서 빠져나가는데 남반구 지역에서는 물을 빼면 좌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리 현상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계가 우회전하게 만든 이유는 이 북반구에서 시계가 발전이 됐기 때문에 자연 현상 그대로 우회전을 하게 만든 거죠. 근데 만약에 남반부에서 시계를 만들었다면 좌회전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문명선이 38문화권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서도 학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그 남과 북을 가르는 남북선이 있고 여기 임진강 문화권이 있고 여기 영남 학파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개의 학파입니다. 이 영남 학파는 주로 그 정신적인 그 이러한 형이상학적 정신을 창조하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정신을 많이 발표를 했죠. 그리고 여기 우리 임진강 문화권도 그 실사구시하는 그런 실학이 또 실천하는 그러한 사상이 집결된 지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가 중심에 있고 좌측에는 중국이 있고 우측에는 일본이 있는데 이 중국은 육지 면적이 크죠. 여기 일본은 작은 것 같지만 해양 면적까지 다 치면 중국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오른쪽 허벅지는 일본이 되고 왼쪽 허벅지는 중국이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바로 이 생식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는 크고 단단해봤자 여기선 생명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 양쪽에선 생명이 나오질 않고 생명이 나오는 생식기는 바로 이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이 동양 삼국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지역은 낙동강의 영남학파, 또 임진강의 기호학파 이렇게 학파가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 3만 년 전, 6만 년 전에 궁궐토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 과학이 얘기하는 역사를 보면 뭐 몇천 년 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원시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과거에도 찬란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문명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서 이 3만 년 전, 6만 년 전 궁궐토가 있습니다. 저희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궁궐토를 발견해낼 것입니다. 저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가 세계 문명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바로 이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고려 지나고 조선조 말에 이 경상남도 지역에서 전해지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경남 함안군 군북면에 이 방어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방어산이 있는데 조선 말기서부터 전해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이 방어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3대 거부가 탄생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남 함안군 방어산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대 거부가 탄생할 것이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조선 말엽 김해 부사였던 성제 허전 선생이 이 3대 그룹의 선친들에게 실학을 가르치신 바대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대 재벌이 탄생하였던 것입니다. 그 3대 재벌이 누구냐? 이 함안 땅에 이 방어산의 우측에 위치한 함안 땅에 효성 조홍재 회장이 이 함안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북쪽에는 의령군에서 삼성 이병철 회장이 이 지역에서 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남 쪽에는 진주 지수의 LG의 허만정 회장하고 구인회 회장이 여기서 태어나서 요 같은 인척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동업을 시작해서 오늘날의 GS, LG를 탄생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예언했던 대로 이 방어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3대 재벌이 경남 땅에서 참 탄생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이건 알려지지 않은 얘기라서 전해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허영강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방송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